이태조 씨 변호를 맡은 강은호 변호사입니다. 나 아줌마 말고 다른 사람 불렀는데요. 내가 할 거예요. 죽어도. 우식 씨, 이 변호사님이 죽인 거 아니죠? 전 이 변호사님 믿어요. 피고인 들여보내시죠. 이 변호사님! 정신 좀 차려봐요, 이 변호사님! 5년 전 김우식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댁의 둘째 아드님께서 이걸로 저에게 장난을 치려다가 덜미를 턱하니 잡혔습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들, 우리 진성과 당신네들 해운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만한 메가톤급 자료들이에요. 당신네들? 당신네들이 똑바로 일 처리를 했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이봐! 언성을 낮춰라. 그냥 뺏은 게 아니라 때려서 뺏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살인 혐의까지 뒤집어 씌울 게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 이 대표님 입에서 못 들을 소리까지 듣습니다. 누가 살인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까? 명백한 증인이 나타날 뿐입니다. 먼저 5년 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이 자리에 서겠다고 결심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실 것까지는 없는데요, 검사님. 앉으세요. 예. 죽은 김우식 씨를 잘 아십니까? 나는 우식이를 잘 아는데 우식이는 절 잘 몰랐을 겁니다. 동네 수재라서 워낙 유명했거든요. 변호사까지 했으니까. 걔가 나 만나서 한번 형이라고 부른 적 있었는데 그게 다예요. 그렇게 절친한 사이는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목격 당시 증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맞은편 건물에요. 잠시 후 싸늘한 시체로 발견될 피해자 김우식 씨를 분명히 봤습니까? 예, 봤죠. 분명히 봤습니다. 김우식 씨가 혼자 있었나요? 아니요, 어떤 검은색
양복 입은 남자랑 같이 있던데 두 사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친해 보였나요? 친한 것까진 모르겠고 둘이 막 싸우더라고요. 저러다 주먹질하겠다, 쌈나면 재밌겠다 싶어서 계속 구경하는데 검은 양복 입은 남자가 우식이 멱살 잡고 난간으로 막 밀치길래 위험하지 하다가 그만 거길 나왔습니다. 왜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우식이 몸이 거의 이 난간 밖에서 이렇게 휘청휘청 거렸거든요. 보신 건 거기까지고요. 예. 그럼 사건이 벌어진 지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목격 사실을 경찰에 알린 이유는 뭡니까? 제가 5년간 어딜 갔다 왔는데 우식이가 죽었대요. 그것도 내가 본 그날 그 시각에 옥상에서 떨어져 머리가 깨졌다길래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 죽은 거구나 싶어서. 그때 김우식 씨와 실랑이를 벌인 남자를 분명히 봤습니까? 예. 봐버렸죠, 제가. 특징적인 인상착의가 있었나요? 뿔테 안경 검은 거랑 검은 양복 입은 거 빼고는 별로. 좋습니다. 그 남자 지금 여기 있습니까? 누굽니까? 손으로 가리켜 주시죠. 인상이 더럽게 구겨져서 우식이 죽이려고 그럴 때. 저놈이에요. 그 악독한 인상. 저 사람 맞다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여느 가족들과 다르긴 하지만 태전 저희 가족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그런 질문을 아시겠지요? 로펌 해윤을 쑥대밭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이봐, 한준수 팀장. 내가 이 자리에 오를 때까지 뿌린 피가 어느 정도일 것 같나? 글쎄요. 한준수 팀장의 지위가 시건방을 한꺼번에 적셔도 남을 정도지. 내 선택은 네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쌓아올린 공든 탑을 무너뜨리기 싫어서야. 네놈이 내 자식을 어떻게 교묘하게 무너뜨린지 내가 눈을 뜨고 볼 거다. 좋아. 좋은 구경 고맙네. 저 사람이 맞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아저씨, 증언 똑바로 하지. 진짜 하나 봤어? 피고인 기다려. 나 나가면 너 위증죄로 확 고소해버릴 테니까. 어허 질문도 안 했는데 피고인이 왜 자꾸 얘기를 합니까?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시죠. 그만 보지. 다 닳겠네. 잘할 거예요, 나. 그러든가 말든가. 뭐 살인? 할 때까지 가보자는 얘기군. 멀쩡한 사람 살인 누명까지 씌우는 걸 보니 구리긴 한참 구린 모양인데, 진성은 그렇다 치고 혜윤은 뭐야? 자기 자식까지 버리겠다는 얘긴가? 이 변호사 일은 제가 맡을게요. 한면 심정은 알겠는데 아무래도 이번 건은 내가. 절 못 믿으세요? 형사건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변을 폭행하고 메모리칩을 뺏어간 놈들이에요.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따지면 위험하긴 대표님도 마찬가지죠. 그런 힘 앞에 장사 있나요? 이 변호사가 진짜 범인이면 어쩌려고 다들 이러시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변호사님,
몰라요? 몰라. 난 몰라. 알라고 강요하지 말아요. 괜히 믿었다가 배신당하느니 처음부터 안 믿는 게 나아요. 윤 변호사 봐요. 기회 생기니까 싹 안면 바꿔가지고. 얼마나 정을 줬는데. 있는 적 없는 적 빌려서까지 다 줬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별로. 나서지 말아요. 강변은 그 파일을 본 유일한 사람이니까 증인석을 사줘야지. 이미 그쪽에서 뺏어갔어요. 내용도 다 공개됐을 거고요. 증언하면 신빙성 탄핵당할 게 뻔하죠. 아시잖아요. 그 말은 맞네요. 이 변호사님, 제 사수예요. 그동안 그분한테 배운 것도 많고 갚을 게 생겨버렸어요.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변호인, 질문 안 합니까? 해야죠. 제가 뻔뻔한 사람을 보면 혈압이 좀 올라서요. 강변 많이 컸네. 혹시 저는 모르세요? 저도 그 동네 출신인데. 서울 온 여자 변호사가 한 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줌마세요? 증인은 목격 당시 맞은편 건물에 있었다고 했는데 상하빌라 603호가 맞나요? 예. 상하빌라 603호가 증인의 댁이세요? 아니요. 아닌데 그럼 그 대낮에 거기 왜 계셨어요? 증인은 그 시각 상하빌라 603호에서 절도행위를 하고 있었죠? 때마침 들어온 집주인에게 걸려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체포됐고요. 증인, 대답하세요. 맞아요. 일하고 있었어 그날. 당일 검거된 증인은 강도 상해죄로 5년 동안 전주교도소에 계셨죠? 거기 이름은 꺼내지도 아주 지긋지긋해. 출소하시자마자 목격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가 뭔가요? 그거야. 피고인 이태조 씨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증인이 그때 본 사람이 확실한가요? 확실하다니까. 상하빌라와 그 맞은편 건물은 2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확인한 증인의 시력은 좌우 0.5, 0.6으로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좋지 않은 시력으로 2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딱 한 번 본 사람을 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인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피고인 이태조 씨를 본 적 없죠? 좋지 않은 시력으로 딱 한 번 본 사람을 5년이 지나서도 정확히 기억한다는 건 혹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시킨 대로 써내려간 소설 같은 거 아닌가요?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근거 없는 사실로 증인을 아니면 5년 만에 그것도 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사람이 갑자기 목격 사실을 신고했다는 건 나도 양심이 있어서 그랬다. 왜? 내가 우식이 어머니네 분식집에 자주 가는데 하루는 저 인간이 거길 왔더라고. 예, 밀가루랑 쌀이랑 비율이 중요한데 찰기가 떨어져. 근데 저 자식이 우식이 어머니한테 엄마 그러대. 지 엄마처럼 지가 죽인 놈 어머니한테 그러는 게 하도 뻔뻔해서 도둑놈인 나도 참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신고했다. 왜? 그건 안 죽였으니까. 내가 봤다니까. 사람이 충격적인 장면 잊질 못한다잖아. 그날 그렇게 보니까 더 기억이 팍팍 나더라. 저기 박 변호사님. 저 위로하지 마세요. 재판 이제 시작이니까. 강 변호사님. 야, 이제라도 선수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변호사한테 갚을 게 있다더니 그게 안 갚음이었나? 세상을 왜 그렇게 사세요? 좀 두고 보죠. 안 되면 제가 들어갈게요.
휴정 시간 끝나갑니다. 우리도 들어갑시다. 싫습니다. 제가 왜 증인석에 나갑니까? 윤 변호사가 우리 해윤에 온 지 얼마나 됐지? 한 달 좀 넘었는데요. 하는 일이 시원찮아 힘들지? 이번 이 회장님 일만 잘 끝내면 윤 변호사 M&A 관련 부서로 옮겨주려는 계획이 있는데 말이야. M&A요?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3년 후엔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전문 변호사. 증인석이 별건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돼. 위증하면 큰일 나는 자리니까 말이야. 참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요. 그래도 형님이시잖아요. 우리 해윤에 밉보이면 업계에 등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사실 알고 있나? 우리가 돌리는 블랙리스트 어디서도 취직 못해. 개인 사무실 차릴 거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윤 변호사도 나도 아무도 안 다치니까. 피고인 이태조와 어떤 관계죠? 같은 로펌에서 일했는데요. 아, 같은 변호사시네. 내 개인적으로는 변호사가 연루된 살인사건은 이번이 처음인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술자리를 자주 했다던데 맞습니까? 저한테 유흥 문화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술자리에서 살인과 관계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증인, 똑바로 얘기하세요. 같은 변호인이라고 범죄자 편을 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예, 들은 적 있습니다. 템프로 가서 올킬 게임 하는데. 나는 내 앞에서 사람 죽는 걸 눈뜨고 본 적이 있다. 딱 한 번뿐이었습니까? 그 뒤로도 자주 그랬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서 자기는 친구를 죽인 나쁜 놈이라고 중얼거리는 것도 들었고요. 윤 변호사님! 사람이 그러면 못 사요. 아무리 돈이 좋고 출세가 좋아도 그렇지. 우리가 그동안 먹은 밥그릇수가 몇 갠데, 마실 술병이 몇 갠데, 새벽에 해장한다고 먹은 컵라면이 몇 갠데, 그걸 싹 잊고 저 사람들이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해? 사무장님 그만하세요. 발품을 팔아도 내가 훨씬 더 많이 팔았고, 좋은 말을 해줘도 우리 대표님이 훨씬 많이 해줬고, 하다못해 나쁜 욕을 해도 우리 한 변호사님이 훨씬 많이 했어. 에? 저 사람들이 한 게 뭐 있어? 저 사람들 돈밖에 더 뿌렸어? 경위, 저 사람 퇴정시키세요. 잠깐만요, 판사님. 나도 법정에서 한마디 합시다. 돈이 그렇게 좋아? 돈이 뭔데? 돈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 돈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슬프게 만드냐고? 나와봐. 돈 나와보라 그래. 돈 나오라고. 나 정말 돈 다 돌아. 돈 나오라니까.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했을 때 피고인 이태조가 농담하는 것 같았나요? 아니요. 왜 그런 느낌을 받았죠? 이태조 변호사님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 마치 자기의 죄를 참회하듯이 울고 있었군요. 사람을 죽였다는 농담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만일 그게 농담이라면은 남자가 눈물까지 보이진 않았겠죠.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시죠.
신문할 가치도 없지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 죽는 걸 본 적이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죽였다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게 보통이죠. 또 내가 죽였다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서상 실수로 아이를 잃은 엄마들도 종종 내가 죽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우식 변호사의 죽음에 양심상 가책을 느낀 피고인이 진짜로 김우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을 대신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였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증인?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어떻게 동생이 서는 법정에 반대측 증인으로 설 생각을 하세요? 꼭 그래야겠어? 이반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 할 말 다 했으면 그만 일어나죠. 요즘 진성그룹이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진성 놓칠까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소문 빠르네. 그러지 말아요. 이런 거 견딜 만큼 당신 강한 사람 아니잖아. 그만 일어나지. 소송 준비해야 돼서. 이영호 변호사님, 동생보다 못하시네요. 어릴 때 본인이 그린 그림 기억나세요? 엄마를 등 돌리게 그린. 강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변호사님은 형을 이해해보겠다고 그 그림을 가지고 심리학 공부까지 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이해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런데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얼마나 안간힘을 쓰면서 괴로워했는지 아세요? 무슨 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강변이? 무슨 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숨은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이영호 변호사님한테 유감 많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더는 형제 사이 악화시키지 마세요. 더는 두 분 다 외로워지지 마세요. 오늘 참 흥미로운 관계를 많이 접하네요. 피고인 이태조 씨와 어떤 관계십니까? 형입니다. 변호사란 직업 참 무섭습니다. 형제고 뭐고 막 물어뜯으니까요. 아, 오해는 마십시오. 증인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움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신문 들어가겠습니다. 증인 이영우 씨는 피해자 김우식 씨와 피고인 이태조 씨가 5년 전까지 함께 일했던 로펌 해윤의 현 파트너 변호사시죠? 맞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꽤 친밀했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랬습니까?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걸 많이 봤습니다. 주로 어디였나요?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선한 사람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물론이죠.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선한 사람들이 한 번 도박에 빠지면 무섭습니다. 두 사람이 도박에 빠진 건 맞죠? 네, 맞습니다. 호텔 카지노를 꽤 들락거렸던 걸로 압니다. 그러려면은 꽤 많은 돈이 필요했을 거고 주니어 때문에 월급도 그다지 많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요? 아니, 그 전에 누가 먼저 도박에 끌어들였나요?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피고인입니까? 피해자 김우식은 여가를 즐길 줄도 모를 만큼 고지식했습니다. 그럼 증인의 동생이 김우식을 끌어들인 거군요. 재판 가지고 내기를 건 적도 있다면서요. 참, 같은 법조인으로서 동생 뒷수습하느라고 괴로우셨겠습니다. 도박 중독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두 사람 다 엄청난 빚을 진 걸로 압니다. 얼마였나요? 대략 12억에 이르는 액수로 기억합니다. 12억. 지금 12억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정도면 일반인들이 도저히 만져보기 힘든 액수인데 말입니다. 이거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그래서
갚긴 갚았나요? 어떻게 갚았습니까?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일용회사나 유령재단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 그 차명 계좌로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우남에 1억 5천만 원, 한국환경보호재단 3억 2천, 순진장학회 2억 8천. 전부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들이군요. 그렇습니다. 돈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사람 사이는 어땠습니까? 점차 사이가 벌어졌던 걸로 압니다. 회사 옥상에서 멱살을 잡거나 주먹 다짐을 하는 광경을 꽤 목격했습니다. 김우식이 죽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거군요. 왜 다퉜는지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빚을 지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태조가 상당 부분 김우식의 서명을 도용했고 횡령의 대부분도 김우식 변호사에게 뒤집어 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인, 괴로운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저에게 뒤처지는 걸 유난히 못 견뎌했습니다. 도박 빚이나 횡령 문제로 무리를 일으키는 자신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피해자 김우식은 피고인 이태조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여러 번 말했겠군요. 그게 결국 싸움의 화근이었겠고요. 저한테 전화가 온 적도 있었으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태조 변호사가 김우식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옷까지 잘 어울려. 정말 최고의 옷빨이네. 당연하지. 어떤 옷이든 와보라 그래. 인형 옷도 좋아한다 내가. 그러지 말지 좀. 괜찮아? 그럼 난 언제나 괜찮아. 정말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그런 거 따지지 마. 골치만 아파. 나 임신했어. 무섭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한데 아무한테도 말할 데가 없더라. 역시 넌 내 유일한 친구인가 봐. 정원아. 어쩌면 끝까지 같이 있어주지 못할지도 몰라. 아이랑 나 아무도 모르는 데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니까. 그래. 생각 잘했네. 끝까지 바보처럼 안 굴어서 멋있다, 한정아.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와줄 거지? 그 인간 왜 이런 널 놓쳤냐?
피해자 김무식의 횡령 사건이 있던 해는 하필 진성 PNC 건이라고 하는 일종의 화학물질 스캔들이 벌어졌던 해였죠. 맞습니다. 당시 진성 PNC의 담당자는 여기 앉아있는 증인 이영우 변호사이고, 실무는 죽은 김우식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이태조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거 참 공교롭군요. 같은 건을 맡았던 3명의 변호사가 한 명은 가해자, 한 명은 피해자, 또 한 명은 이렇게 증인으로 얽혀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PNC 건의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인체에 해롭지 않은 페녹신이란 물질이 잠깐 유출됐고 손해를 주장한 마을 사람들에게 진성그룹이 충분히 보상해준 사건입니다. 김우식 변호사가 바로 그 마을 출신이죠.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 측은 본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상당히 예민하게 나오시는군요. 전 그저 김우식 변호사의 고향을 물어봤을 뿐인데요. 계속 진행하세요. 고향이 맞습니까? 네, 아마도. 자, 증인의 주장대로라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건을 보면서도 김우식이 3개월 만에 자그마치 12억 원이라는 돈을 횡령할 만큼 도박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말이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 PNC 건의 확대를 원치 않는 진성그룹과 진성을 대리한 로펌 해윤이 의사, 전문가, 공무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쓴 12억 원이라는 돈을 그들을 매수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김무식에게 횡령 혐의로 전부 뒤집어 씌운 건 아닙니까? 지금 변호인은 증인 신문이 아니라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판사님. 변호사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군요, 김영수 변호사님.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죠. 변호인, 이런 식이라면 증인 신문을 그만. 판사님, 피고인 이태조가 맡고 있던 사건이 5년 전 진성 PNC 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자, 이 우연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5년 전 한 변호사는 진성 PNC 건으로 몰리던 중 사망했고 5년 후 다른 한 변호사는 그와 흡사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살인자로 내몰렸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증인 그것도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해윤이라는 거대 로펌이 일하는 방식이 증인 매수와 증거 조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결코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한 기업의 행태를 철저하게 은폐해온 한 변호사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한 한 변호사의 갈등일 뿐입니다. 판사님, 언제까지 형제라는 것, 형이 동생의 살인을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형 로펌 해윤의 극악무도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아닙니까? 법정에서 퇴정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점심을 위해 1시간 정도 휴정하겠습니다. 아, 괜찮으시면 식사나 같이 하실까요? 자네하고 밥 먹으면 내가 소화가 되겠나? 진성 PNC 건 꼭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나? 허다허다 이젠 자기 자식까지 죽일 셈인가? 내 아들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마 제가 그 문제 하나 처리하지 못하겠습니까? 조 변호사님과 강 변호사가 진성 PNC 땅에 관심을 끊는다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훨씬 후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지. 죽어서도 밝혀야 될 일이야.
나한테. 이번 공판은 진성 PNC의 민사재판에 전초전이 될 겁니다. 이태조 변호사가 이기면 그쪽에 힘이 실어질 거고 아니면은 저희 쪽에 힘이 실어질 겁니다. 제가 이 재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과연 뼛속까지 진성 하수인 익은 거야. 참 대단한 사람이야, 자네. 이제 와요, 아줌마? 이거 그놈한테 가져다 줘. 이게 뭐예요? 도시락. 이거 싸느라고 좀 늦었어. 아, 뭐 이런 걸 다... 끝까지 버티라 그래. 안 그럼 내 손에 죽는다고. 아, 해봐요. 나 이런 나물 같은 거 싫어해요. 그냥 삼각김밥 줘요. 아니면 아까 교도관이 좀 빵하고 우유 주든가요. 그 진짜 무슨 밥 먹기가 이렇게 힘들어? 제동이보다 더하네 더해. 또 유형력 행사야? 왜요? 뭐 그거 찬 주제 나까지 집어넣고 싶어서 그래요? 강변도 들어오면 난 좀 덜 억울하지. 이거 딱 한 숟갈만요. 이거 얼마나 정성 들여서 싼 반찬인데요. 넘어가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거만요. 응? 이거만요. 아 싫다니까. 이거 우식 씨 어머니가 싸다 준 거란 말이에요. 이 변호사님 밥심으로 끝까지 잘 버티라고. 말도 안 되는 모함에서 절대 지지 말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침 내내 싸다가 갖다 준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도관 아저씨도 허락해 준 거고. 자요. 맛은 봐야죠. 옳지, 잘 먹네. 이거 봐봐요. 밥도 얼마나 고슬고슬 잘 지었는지. 내가 죽인 거 아니냐고. 또 안 물어봐요? 아니요. 전혀요. 와,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소풍 나온 것 같다, 그쵸? 다음은 무슨 반찬 줄까요? 대구리 반찬. 저 5년 전 증인의 아들 김우식 씨가 집에 갑자기 내려온 적이 있죠. 그때 내려와서 김우식 씨가 한 일이 뭔가요? 그때 우리 마을에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감기 들었다고 며칠 콜록대던 사람이 금방 죽어나가고 폐가 약한 사람이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죽었어요. 동네에 귀신 들었다고 사람들이 전부 수군거렸으니까요.
일명 진성 PNC 사건이군요. 예. 나중에 우리 아들이 하던 일이 그거라는 걸 알았어요. 어찌나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던지 안 그러던 놈이 발에서 냄새가 다 났으니까요. 난 못 봤는데 죽은 시체까지 끄집어내서 해부하자 그러고 아주 생 난리를 쳤다고 그럽디다. 혼자 그러고 다닌 건가요, 오식 씨는? 웬걸요. 어디서 꼭 저 같은 걸 달고 와서는 맨날 같이 서류 보고 사람 만나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대. 쟤예요. 우리 아들 친구. 지금 피고인 이태조 씨는 증인의 아들 김우식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설마 모르고 왔겠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아드님과 피고인이 서울로 올라갔죠? 그리고 며칠이 안 돼서 아드님은 변사체가 돼서 나타났고요. 예. 그 시기와 맞물려 진성 PNC 건도 합의를 봤죠. 주민에게 일어나는 모든 증상은 진성 PNC가 무관하다는 걸 인정하고 거액의 보상금들을 받으셨죠. 그랬죠. 참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런 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당해본 사람이나 알지. 우리 애랑 쟤랑 미친 듯이 뛰어다닌 게 무슨 공무원도 찾아다니고 환경부도 찾아다니고 경찰서에도 가고 그런 게 하나 소용없이 됐으니까. 피고인 이태조는 언제 나타났나요? 장례식 날 나타났어요. 내 아들 억울하게 죽었다고 지가 꼭 밝혀준다고 그러대요. 지 아버지랑 형 대신 사죄를 한다나 뭐라나. 혹시 쇼는 아니었을까요? 증인의 아들을 살해해놓고 아닌 척 꾸미는. 애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의심 잘하네. 저놈이랑 내 아들놈이랑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억울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거. 이럴 줄 알았으면 나쁜 일을 보면 피해가고 불의를 보면 꾹꾹 참고 높은 사람들한텐 무조건 굽신거리라고 그렇게 가르칠 걸 그랬어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라. 억울한 사람 돌아봐라. 나쁜 건 나쁘다고 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말걸. 그냥 세상 똑바로 살 거 없으니까 대충대충 눈치 보면 묻어가라고 가르칠걸. 그랬으면 그놈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야 이놈아, 너도 대충대충 살아. 무슨 호사를 보겠다고 옛날 일까지 파헤치다가 이런 꼴을 당해. 억울하게 죽은 놈은 하나면 됐지. 왜 너까지 그런 걸 입고 앉아있냐? 한준수 증인 출석했습니까? 오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5년 전에 진성 PNC에 계셨는데 그때 직책이 어떻게 되셨나요? 과장이었습니다. 증인과 관련 있던 과거 진성 PNC 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진성월드 프로젝트. 저기 앉아있는 피고 이태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5년 전에는 이태조 씨가 로펌 해운에서 저희 진성 PNC 건을 대리한 팀에서 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자리에 진성월드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주민들을 선동해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화면을 좀 봐주시죠. 진성월드를 지을 강원도 김천시 3구면의 한 임산부입니다. 5년 전 진성 PNC 사건 이후 이 지역의 임산부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붉은 반점 현상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페녹신을 빨아들인 식물은 스스로 독성을 지닌 흰색 분말을 만들어냅니다. 이 식물이 자라는 지역에는 각종 초식동물과 곤충류들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고요.
페녹신 유출 사건 이후 5년 동안 모두 죽어 없어진 거죠. 기준치의 16배 이상의 페녹신을 유출한 회사는 바로 진성 PNC입니다. 물론 증인은 모른다고 하시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근거 없는 억지가 5년 동안이나 없어지지 않은 걸까요? 저희 회사에서도 동네의 아픈 분들과 페녹신과의 관계를 밝혀보기 위해서 백방으로 손을 써봤습니다. 의사, 환경 관련 연구원, 환경청 공무원 등 여러분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외국 기관의 의뢰에서 페녹신이 그렇게 나쁘냐? 우리 회사가 정말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나같이 아니랍니다. 저희가 실수로 유출한 30분 동안만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없대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아프다는 분들은 무조건 서류를 만들어서 돈부터 드렸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입장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데 인간인 이상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이태조 변호사가 김천 주민들의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회사 돈 나가는 거지 제 돈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감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참, 김우식 변호사를 만난 적은 없으시죠? 일 관련으로 회의석상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피고인 이태조 변호사한테 협박 받으신 적 있죠? 5년 전에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도 이번엔 안 돼. 당신이 했던 그 더러운 짓들 내가 재판에서 낱낱이 밝혀버릴 거니까. 뭐 협박도 당하고 험한 소리도 좀 들었습니다. 불쾌하진 않으셨나요? 뭐 저도 사람인데 기분은 좋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오해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평소 이태조 변호사의 품행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나요? 제가 자주 만나는 회원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똑똑하고. 재판에 내기를 건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과거에 상당한 금액을 걸었다는 소문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늘 명예훼손 소송에 시달린다는 소문은요? 예, 있습니다. 의뢰인들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소문까지 들리던데. 있습니다. 검사 측은 소문에 불과한 일을 사실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의식의 횡령이 진성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죠? 예, 저희가 수임료와 진행료로 준 비용 중 횡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태조 씨의 혐의는 뭡니까? 실제 서명만 김우식 변호사가 했을 뿐 횡령은 거의 이태조 변호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김우식 변호사는 모든 사실을 밝히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검사 측은 추측에 불과한 고인의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조심하세요, 검사 측. 한 가지만 더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사님. 해보세요. 만일 김우식 변호사가 억울한 나머지 모든 진실을 밝히려고 든다면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태조 변호사겠죠. 감사합니다. 증인 신문 더 없으시면 잠시만요, 재판장님. 보충 신문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나갔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손떼겠다고 다짐만 해. 그러면 저쪽 움직여 집행유예를 빼낼 수가 있어. 감방에서 썩고 싶은 게냐? 집행유예.
지금 내가 우식이를 죽였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이다. 그런 최선이 어딨어요? 진성에 굴복해 기생하는 거,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숨죽여 사는 거, 그게 아버지 최선이에요? 그래. 그게 애비로서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다. 전 동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나 그렇게 사세요. 인생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하는 게 있냐? 그만 가세요. 제 아들 병원에 오셨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때 자료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왜 저 협박하러 병원에 오셨을 때 이태조 변호사님하고 우격다짐 끝에 요요 밟으셨잖아요. 그 안에서 김우식 변호사가 남긴 메모리칩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저희는 그걸 쓸 수가 없네요. 도로 가져가셨잖아요. 깡패들 시켜서. 강은호 변호사님, 여긴 법정입니다. 변호인 측,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메모리칩 가져가서 보셨죠? 도대체 무슨 메모리 칩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시고는 아마 참 안심하셨을 거예요. 숨기고 싶은 원본 자료는 없고 그 자료들을 찍은 사진만 있어서. 디카로 찍은 사진은 편집으로 증거 조작이 가능해서 증거력이 약해지잖아요. 게다가 몇몇 파일들은 손상돼서 열리지도 않았고요. 저희도 좀 속상했었거든요. 재판장님, 변호인 측의 발언은 핵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변호인.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조심할게요. 딱 30분만 실수로 유출됐다고 그랬죠? 페녹신 말이에요. 예. 진성 PNC 자료에 따르면 그 정도 페녹신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진단 내린 의사들이 많았죠? 예. 그 물이 정말 괜찮다고 한 환경 관련 연구원과 환경처 공무원들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주민 여러분들이 아주 안심하고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안전성을 검증해 주신 그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훔쳐가신 그 메모리칩 안에서 아니, 아까부터 왜 자꾸 훔치기는 제가 뭘 훔쳤다는 겁니까? 당신 변호사 맞아요? 에? 대체 증명될 만한 걸 보여줘야지. 혹시 원본이 남아있을 거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배심원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들은 진성 PNC가 페록신 유출 사고를 은폐 축소하려고 했던 증거자료입니다. 아까 딱 30분이라고 그러셨죠? 1번 서류는 본사에서 진성 PNC 오염 처리반으로 발송된 문서입니다. 페녹신을 성진천에 방류하라는 내용이죠. 페녹신 방출이 언론에 노출되자마자 급히 방류 정지를 명령하는 긴급 문서가 바로 2번입니다. 1번과 2번 사이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이 아니라 6개월이네요? 3번은 성진천에 방류된 페녹신의 농도가 그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서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는 연구진의 결과 기록입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 또한 4번 공문을 통해 페녹신 방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페녹신의 위험성을 목놓아 주장하던 이분들의 마음이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다음 5번 서류들은 의사, 공무원, 연구원들을 매수한 차명 계좌의 사본입니다. 그 액수가 12억쯤 되네요. 김우식 변호사가 횡령한 금액이랑 일치합니다. 김우식 변호사는 횡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던 김우식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 누명을 쓰고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증인석에 나가면 거짓말할 필요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돼. 검사가 알아서 물어줄 거니까. 이게 뭐예요, 유 변호사님? 이태조 변호사님을 구할 열쇠예요. 지금 뭐라는 겁니까? 도대체 진성 피해 씨가 이태주의 살인 혐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잘하셨어요. 저도 그게 계속 의문이었거든요. 단순히 진성 피해 씨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라면 메모리칩을 뺏는 것만으로 충분했을 텐데 그 누군가는 굳이 왜 이태조 변호사를 살인자로 내몰았을까요?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는 준비 절차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변호인은 그걸 근거로 피고인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면요? 변호인. 안 그래도 지금부터 그 사실을 밝혀보려던 참이에요. 증인, 김우식 변호사를 회의석상에서만 만나셨다고 하셨죠? 예. 이외의 장소에서는 만나신 적 없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렇군요. 김우식 씨가 죽기 전날 김촌과 인접한 보창 지역에서 열린 진성화학연구실 준공식에 참석하신 적 있죠? 네, 갔었습니다. 김촌에 들르셨어요? 거길 제가 왜 들립니까? 회의가 있어서 먼저 올라왔어요. 이상하네. 그 김우식 변호사 집 근처에서 한준수 씨를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대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니 말고요. 완전 이변이구만. 정말 안 가셨어요? 지금 누구 가지고 놉니까? 내가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저기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참 근사하시던데 이거 문구대로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변호인, 무슨 의도로 하는 행동입니까? 아, 뭔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냥 읽으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해보세요. 읽어주세요. 이런 데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아. 좀 더 크게. 이런 데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아. 더 크게. 이런 데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아! 이런 데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아! 김우식, 네 덕분에 나 회사 잘리게 생겼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내일까지 숨겨둔 자료 몽땅 챙겨와. 안 가져오면은 그땐 너 죽고 나 죽어. 알아? 사진 파일밖에 없었다고요? 잠깐. 아까까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발뺌하시더니 이제 실토하시네요? 오식 씨, 이 변호사님이 죽인 거 아니죠? 저는 이 변호사님 믿어요. 또 아무 근거 없이
의뢰인을 믿네 만회하네. 도대체 나한테 뭘 배운 거예요? 손상됐나 봐요. 혹시 모르니 일단 카피해두죠. 손상된 파일은 따로 챙겨요. 복구했어요? 네. 파일 생성 날짜가 우식 씨 죽기 하루 전날이에요.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결정하셨습니까? 네. 피고인 일어나세요. 이천구 고함 21109 살인사건 괜찮겠어요? 나 당신 위험해지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떠나요. 나 배가가 한창이래요. 거긴. 손 꼭 잡고 밤새 같이 다니면 좋겠다. 이용시죠. 당신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교사, 뇌물 공여 및 증거 인멸죄로 체포합니다. 어때요? 방 넓으니까 좋죠? 좁은 방에서 안 싸워도 되니까 좋아요. 아이고 누가 할 소리를.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오늘 출근 안 했어요? 그만뒀어요. 좋다고 내빼도 가셨던 앞잡이가 왜 그만두셨을까? 어서 와요, 윤경. 내가 불렀어요? 아, 순희 씨. 내 책상 위에 쇼핑백 안에 든 거. 네, 가져올게요. 이리 와 앉아요. 그래. 갈 곳은 정해졌어요? 국선 변호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이 계신데요. 어제 면접 봤는데
내일부터 나오래요. 국선 전문 변호 되게 힘든데 그거. 아 방도 비었는데 다시 오지. 명패도 그대로 있고 방도 작아서 아담한 윤 변호사님하고는 딱인데. 이거 보세요. 와! 야, 우리 대표님 밤낮 없이 씨름하시더니 이거 한 건 하셨네. 자, 윤변 선물. 아니, 이걸 왜 저한테? 사실은 오늘 우리 사무실에 다시 나오라는 말 하려고 부른 건데 안 되겠죠? 저도 여기가 편하고 좋긴 한데요.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요. 내 윤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죠? 빨리 경험 쌓고 다시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진성 PLC 건 재판 안 가세요? 아유, 시간 벌써. 아유. 진선 피해시 천달인데 늦으면 안 되잖아요. 아, 몰라. 나 강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아이고 무식하기는 이게 선배 요건이야 되나? 오, 유식해졌는데 옛날에 그렇게 명예에서 오는 아들이.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질 때도 있는 거라고 할아버지는 늘 내게 말했다. 때로는 인생이란 놈한테 져도 울 필요는 없다고.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웃어주고 손을 내밀어줄 사람만 있다면 내 인생에 파트너만 있다면